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A1 칼리지의 이세라박 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수인종 우대정책 어퍼버티브 액션 위헌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 한 달 시간이 됐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찬성과 반대 뭐 이런 그 어떤 이 움직임이 좀 있어요?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하. 또 한인 학생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반쯤 되고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쯤 되고 이게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입시를 앞둔 자녀를 뒀다. 그런 부모님들은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조금이라도 자리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실 거고요. 이제 내 자녀의 입시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래도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에게 어떤 거를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분들의 어떤 기회를 주는 거에서 옳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따라 조금 의견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말입니다.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가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 네. 유리하게 만약에 작용을 한다면 얼마나 과연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이게 수치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다고 이런 발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대학들이 당장 올해에 백인들을 우세하지 않게 다인종에게 어떤 뭐 쿼터를 주지는 않지만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뽑아야겠다, 덜 뽑아야겠다라는 거를 당장 결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요. 이제 UC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수인종 특히 라티노 계통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계통에게는 더 많은 문을 오픈해 주도록 되어 있는 곳이니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가지고 더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 중에 아시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것이 인종으로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학생들의 그 실력과 노력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미칠 역량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뽑아야지 이 학생이 아시안 학생, 한국 학생이라고 했을 경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학교 성적도 좋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학생이기 때문에 안 뽑히고 뭐 열심히 그러니까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인데 인종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뽑히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한 건 사실이죠. 네네. 근데 사실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인 학생들이 어퍼버티브 액션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었죠. 그렇죠. 네?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에 아시안 학생들이 많아지고 공부들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는 좀 또 좀 이제 대학들이 입학생을 뽑을 때 조금 꺼려하는 듯한 느낌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견제를 당하는데 글쎄. 이제 유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마이너리티에서 인권 운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유씨에다가 이렇게 백인하고 아시안들만 넣지 말고 우리도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명문 사립대학을 이렇게 바라볼 경우는 아직도 58%, 60% 이상이 백인을 차지하고요. 또 아시안들이 한 12%, 뭐 흑인, 뭐 라티노들도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10% 정도 혹은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시안이기 때문에 12%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를 준다 그러면 우리 애한테 더 혜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 한인 학부모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요새 와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 반대하겠다는 이제 입장들이 더 저 강해진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학에 입학이다 그러면은 아니 입학 시험을 봐서 성적 순으로 그냥 무조건 뽑아서 입학을 시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인종의 다양성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 캠퍼스가 다양화됐을 때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가 좀 더 밸런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는 분명한 어퍼머티브 액션의 수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한 분이 흑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대를 졸업을 한 사람들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올라와서 좀 다양성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서로 좋지 않느냐. 다른 민족의 문화, 역사 이런 배경들을 흡수를 해서 전체의 화합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대학에서 그래서 대학들이 강조할 때 우리는 다양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캠퍼스라는 거를 모든 대학들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인 학생이 어떤 대학을 가는데 거기 아시안이 없어. 뭐 3%야, 5%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갈 때 좀 불편해하고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이게 좀 컴포터블하게 예를 들어서 뭐 코넬 대학을 가면 카페테리아에 비엔나미스 누들도 있고 한국 비빔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갔을 때에 뭔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민족의 다양성이 갖춰지는 것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좋은 GPA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놨는데 인종으로 뽑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뽑히지 않고 밀렸어요. 아시안들끼리의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럴 경우는 아이들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산 게 오히려 독이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종에 의해서만 뽑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아이들을 점수를 줬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high needs area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의 서포트가 없고 또 인컴 수준이 낮고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낮은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UC를 갈 때 가산점이 있어서 뭐 높은 학교 매설 베벌리 힐스에 있는 학교였었으면 떨어지는 거였는데 여기 한인타운에 있는 로인컴 지역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하는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요즘 많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이 저는 이로 인해서 더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중에 아빠가 백인이셔가지고 라스트 네임이 백인인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수의 이 스펙을 가지고 이런 대학이 한 40위권 대학인데 입시가 어려웠을 텐데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입학이 된다. 얼리에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황하고 학생도 당황하고 저희도 당황하고 합격을 해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럴 라스트 정도로 네임이 한국 이름이 아니고 미국 네. 이름이었다는 것 때문에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로 그럴 수 있네요.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냥 생각이 있어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선생님을 하이어를 할 때 예. 보면 저기 사우스 센트럴 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SAT 점수나 GPA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USC 입학을 해서 항공우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잡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런 점수를 가지고 USC를 간 건 축하할 일인데 네. 거기 가서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은 혹시 없었나요? 아하, 네.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GPA가 2.8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들어갔을 경우 본인들이 막상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에는 또한 어려움들을 어려움이 겪고 있고 그것들을 또 이겨내야 되는 건 본인들의 몫이 되고 예. 이렇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졸업률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앞서 주영석 기자하고 스템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네.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직원들을 구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우리 한인 학생들이 스템 분야에 진학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고 네. 그쪽 분야에 좀 인기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실리콘밸리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남가주에도 많이 있는데 아주 완벽히 갈려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 자녀들은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그래서 실리콘밸리 학생들은 거의 80~90%가 다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반면 이 남가주학 를 비롯한 미국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은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못 듣고 또 배울 기회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나 다른 또 의과 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직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력이 스템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학생들이 좀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많이 접함으로써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책임감으로 느껴지고요. 사실 그 코드닷.org 같으면 모든 애들이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흑인이나 라티노 학생들에게 너는 이 때문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내가 본 직업 안에서 대답을 하고 꿈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너는 그렇겠죠. 네, 너가 프로그래머가 될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뭔데? 뭔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경험도 해볼 수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준비될 수 없다는 것 그렇군요. 생각하셨을 때 한인학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이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이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주셔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도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유도해 주실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굳이 그 힘든 길을 가야 되나 하시지만 지금 AI, 챗GPT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고 있잖아요. 네. 그 변화는 더 급해질 아하. 거고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좀 네. 준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동네가 네. IT 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웃들이 모두 다 IT 계통의 컴퓨터 관련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라 네. 주말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른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빌 게이츠 네.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컴퓨터 이런 거 맞아요. 사용하는 기회를 많이 주셨기 많이 때문에 줬어요. 가능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머님이 굉장히 또 그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돈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네. 이제 변호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막 방만한 사이즈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네. 거기에 학생들을 중고등학교 때 데리고 가가지고 인턴십 하게 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밤을 새워서 네. 사용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제 손자 애들을 보면은 참 마음속으로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네. 아유, 얘네들이 커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네, 여러 그렇죠. 가지가 또 치열하죠. 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어프모티브 액션이 지금 폐지가 되고 또 이제는 곧 리거시도 지금 폐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졸업생들 뭐 자녀들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겠다 그러는 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인 학생들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더 쉬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좀 쉽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도 자신의 권리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면서 점점 라티노나 흑인들의 분명하잖아요. 그분들은 더 낮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는 오히려 백인들과 싸워서 그 자리를 더 쟁취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우수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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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1 칼리지 프랩의 세라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